서울 근교의 조용한 해변 마을, 강릉의 한 작은 별장에서 22살의 대학생 김아리는 머리를 말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수진의 아버지, 이재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하린을 보자마자 잠시 멈칫했다. 하린은 머리카락을 말리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반쯤 젖은 몸을 보았다. 왜 멈춰? 하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 이재훈의 눈빛은 마치 미술관에서 예술품을 감상하듯 깊고 차분했다. 그는 48세의 남자답게 짙은 갈색 눈과 짧게 자른 머리칼, 그리고 은은한 바다 냄새가 나는 향수를 뿌린 듯한 여운이 있었다. 그가 입은 흰 셔츠는 반쯤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다. 여름이 이렇게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하린은 속으로 웃었다. 이 무더위, 정말 대책 없어. 하린은 대학 2학년을 마친 뒤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친구 수진의 아버지가 소유한 강릉 해변 별장에서 한 달을 보내기로 했다. 수진은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지만 이번 여름은 뭔가 달랐다. 수진의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 이혼했고 수진과 이재훈은 한적한 별장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첫날 저녁, 셋은 함께 바닷가에서 잡은 생선을 구워 먹었다. 하린은 긴 흰 원피스에 가느다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발에는 낡은 샌들이었다. 수진은 밝은 노란색 티셔츠와 청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재훈은 깔끔한 회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무심한 듯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린아, 오늘 밤은 별일 없겠지?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하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러나 그날 밤, 수진이 친구들과 외출한 사이, 하린은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부엌바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던 이재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시선은 뜨겁고도 부드러웠다. 수진이랑 같이 가기 싫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린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조용한 게 좋았어요. 조용할 때 이 집이 더 흥미로워지지. 그가 말했다. 하린은 얇은 블라우스 하나만 입고 있었는데 불빛 아래에서는 속옷을 입지 않은 가슴선이 은은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돌렸지만 이재훈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한테 항상 그렇게 봐. 하린이 반쯤 웃으며 물었다. 볼 가치가 있을 때만. 그가 대답했다. 하린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속으로 이건 위험한 농담이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별장은 고요했고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복도를 지날 때 손끝이 스치자 하린의 몸은 전기처럼 떨렸다. 그 여름, 햇살보다 더 뜨거운 비밀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하린은 수진의 큰 하얀 셔츠를 걸치고 주방에 들어섰다. 셔츠는 허벅지를 겨우 가릴 정도로 길었고 단추는 몇 개 풀려 있어 반쯤 열린 가슴선이 아슬아슬하게 보였다. 이재훈이 등을 돌리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 셔츠, 위험하다. 그가 말했다. 그냥 면이에요. 하린이 대답했다. 내 몸에 맞아서 더 위험해.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하린의 몸을 훑어봤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탐욕스러웠다. 멈추게 해줘. 그가 속삭였다. 하린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수진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하린은 방으로 피했고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이재훈이 방으로 들어왔다. 들어가도 될까?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조심스러웠다. 하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안 되는 걸 알지만 원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다. 너무 가까워서 위험했고 너무 멀어서 불안했다. 나 미치게 만들어. 이재훈이 말했다. 왜 날 이렇게 봐? 하린이 물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면 딱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걸지도.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양치질 중이야. 둘은 얼어붙었다. 그래, 맞아. 하린이 헐떡이며 대답했다. 이재훈은 일어나며 다른 밤에 라고 말하고 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 밤 하린의 마음은 이미 불길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강릉의 해변은 햇살로 가득 찼지만 하린의 마음은 무거웠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그 빛은 오히려 지난밤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얇은 린넨 원피스를 입은 하리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옷자락 사이로 드러나는 긴 다리를 무심히 만지작거렸다. 발에는 간결한 흰색 샌들이 있었고 은빛 팔찌가 손목에서 반짝였다. 그 모습은 마치 여름 햇살과 함께 피어난 들꽃 같았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커피 향에 이끌려 내려갔을 때 수지는 짧은 청반 바지와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재훈은 다림질한 흰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리고 식탁 가장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바다 햇살에 그을려 황금빛을 띠었고 팔 근육은 적당히 탄탄했다. 커피잔을 들 때마다 근육이 살짝 긴장하는 모습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은근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재훈은 하린을 한번 쓱 바라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하린은 그 짧은 눈맞춤에 배속이 뒤틀리고 가볍게 입은 꽃무늬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는 느낌에 손이 떨렸다. 원피스는 얇은 면 소재였고 가느다란 어깨끈이 그녀의 목덜미와 어깨선, 그리고 쇄골을 살짝 드러내며 은근한 관능미를 뽐냈다. 발끝에는 낡은 가죽 샌들이 있었고 발가락에는 부드러운 살구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오늘은 바다로 가자. 수진이 입에 음식물을 가득 넣고 말하며 웃었다. 우리 셋이? 하린이 조심스레 물었다. 당연하지. 이재훈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컵을 내려놓을 때 살짝 떨리는 모습이 하린의 눈에 들어왔다. 강릉 해변의 모래사장은 햇볕에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바다 바람에 실려오는 짠내가 코끝을 자극했다. 수지는 빨간 비키니를 입고 어깨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메고 있었다. 하린은 작고 파란 원피스 수영복을 입었는데 등 뒤에 묶은 리본이 바람에 살랑거려 보는 이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의 피부는 햇볕 아래 반짝였고 긴 다리는 물가에 앉아있을 때마다 반짝이는 햇살을 받아 더욱 매혹적이었다. 수진이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시원해 라고 소리쳤다. 하린은 망설이다가 나무로 된 작은 부두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때 이재훈이 셔츠를 벗고 물가로 다가왔다. 그의 몸은 부드러운 근육과 함께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선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갈비뼈를 가로지르는 얇은 흉터가 있었고 그 상처는 마치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들어올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친 햇살처럼 따뜻했다. 먼저. 하린이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다. 그녀가 물속에 발을 담그자 차가운 물이 피부를 감쌌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그 순간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조차도 멈춘 듯했다.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수지는 이어폰을 꽂고 깊은 잠에 빠졌고 하린과 이재훈은 조용히 서로를 마주보았다. 하린이 건넨 생수병을 이재훈이 받으며 손끝이 스쳤다. 그 짧은 스침은 오랜 시간 쌓인 긴장과 욕망을 폭발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이거 위험한 거 알아. 하린이 속삭였다. 알면서도 멈출 수 없지? 그가 대답했다. 하린은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공기는 그의 존재에 달려있는 듯했다. 너무 무서워. 그녀가 고백했다. 내가 날 무너뜨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밤이 찾아오고 수진이 갑자기 영화를 보고 싶다고 조르자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수진은 가운데, 하린은 왼쪽, 이재훈은 오른쪽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 비치는 불빛이 그의 얼굴 윤곽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하린은 다리가 이재훈의 다리와 살짝 닿을 때마다 숨을 죽였다. 수진이 잠이 들자 하린은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너도 앉아? 이재훈이 낮게 물었다. 아니? 하린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뜨거운 숨결처럼 공간을 채웠다. 멈출 수 없어. 이재훈이 고백했다. 나도. 하린이 작게 말했다. 그 순간 하린의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며칠 뒤 하린은 수진의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집 안을 걸었다. 얇은 면 소재가 몸에 감기며 허벅지를 살짝 드러냈고 은빛 팔찌들이 손목에서 살랑살랑 소리를 냈다.
발에는 빨간 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샌들을 신었다. 그녀의 발톱까지 신경 쓴 듯 매니큐어가 정성스럽게 칠해져 있었고 그것이 이재훈의 시선을 끌었다는 사실을 하리는 알고 있었다. 이재훈은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떼지 못했다. 죽일 셈이야? 그가 거의 들리지 않을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일부러가 아니었어. 하린이 웃으며 답했다. 그랬을 리가? 그가 슬쩍 웃으며 말했다. 하린이 방으로 가려던 찰나 이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수진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하린은 순간 멈췄다. 뭐라고? 너에 대해 물어봤어. 내가 너랑 있을 때마다 얼굴이 빨개진 데 하린의 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그냥 내 머릿속일 거야? 이재훈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럴까? 하린이 의심스레 물었다. 어쩌면 우리가 뭘 진짜로 원해야 할 때일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날 밤 하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타고 싶었다. 새벽 2시 그녀는 조용히 내려가 보았다. 집은 어둡고 바닥은 차가웠다. 이재훈은 부엌에서 검은 티셔츠에 잠옷바지를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초점이 맞지 않았다. 자야지. 그가 말했다. 못 자겠어. 나도. 그들은 마주 앉아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하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냥 우리 이젠 숨기지 말자. 이재훈이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그 다음이 뭔지 알고 싶어. 응이 그가 다가와 서서히 입맞춤을 했다. 서두르지 않고 욕망이 아닌 경외심 가득한 입맞춤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하린의 얼굴을 감싸며 신성한 것을 만지는 듯했다. 숨이 가빠질 때쯤 이재훈이 이불을 걷어 올리고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그 순간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수진이야. 하린의 심장은 떨어질 듯 뛰었고 야은 이불이 미끄러져 몸의 곡선을 드러냈다. 그들의 비밀이 폭풍처럼 터졌다. 수진은 문을 열고 들어와 머리가 흐트러진 채 휴대폰을 꽉 쥔 채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소처럼 맑았지만 이제는 산산조각난 듯했다. 하린. 아빠한테 뭐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질문이 아니라 판결 같았다. 하린은 몸과 마음이 벗겨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야. 난. 그녀가 말을 더듬었지만 수지는 손을 들며 입을 막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그 어떤 말도 이걸 덜 역겹고 용서할 만하게 만들지 못해. 우수진의 눈은 방안을 휘둘렀고 그곳엔 떨어진 셔츠와 아직도 남아있는 체온, 따뜻한 침대가 있었다. 하린의 가슴은 불타는 듯 아팠지만 진짜 고통은 배신감이었다. 아빠에게 키스했어. 수진이 낮게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다. 하린은 몸을 움츠렸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다. 우수진. 아니야. 그녀가 애원했지만 수진은 등을 돌려 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는 총성이 되어 집안을 뒤흔들었다. 아래층에서는 수진의 울음이 폭풍처럼 터졌고 이재훈은 낮은 목소리로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넌 이제 늙은 바보야. 수진의 외침에 하린은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마치 자신이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집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다음 날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수진은 연락이 없었고 하린은 소파에 앉아 무기력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그녀는 놀라서 문 앞으로 갔다. 문을 열자 세련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바로 수진의 어머니, 전 부인인 이지현이었다. 그녀는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가죽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재훈 씨 어디 있나요?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시죠? 하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전 부인입니다. 그리고 수진의 엄마. 그녀가 문을 밀치고 들어오려 했다. 하린은 당황했지만 잠시만요 라고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이지현은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서는 이재훈이 신문을 읽고 있었고
이지현이 그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내가 그 여자와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진이 나한테 다 말했어.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있었다. 수진이 너랑 있을 때 얼굴이 빨개진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야? 내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 이지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녀는 성인이야. 자기 선택이었어. 재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다고 이게 정당화되냐? 너는 외로움에 빠져서 또 다른 도피처를 찾은 거잖아. 이지현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이지현은 냉정하게 말했다. 난 이 모든 걸 법적 절차로 가져갈 거야. 언론에도 알릴 거고.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 재훈은 하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야 해. 이게 순간의 실수인지 아니면 우리 사이에 뭔가 더 있는 건지. 며칠 동안 집안은 얼음처럼 냉랭했다. 재훈은 요리를 하고 하리는 집안을 청소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들은 서로를 피하면서도 자꾸만 눈길이 닿았다. 어느 순간 손이 스치고 그 짧은 접촉에 불꽃이 튀었다. 어느 저녁 뒷마당 테라스에서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던 시간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널 원해. 하리는 지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럴 자격 없어. 반이야? 나도 자격 없어. 하지만 이 마음은 진짜야.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조심스레 마음을 열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가 되어갔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또 울렸다. 하린이 문을 열자 수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우리가 끝난 게 아니야. 수진이 낮게 말했다. 하린의 심장은 멈출 듯 뛰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더 깊고 어두운 물결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릉의 바다가 붉게 물들던 시간 하린은 창가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실크 같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는 햇살에 반짝이며 부드럽게 몸에 감겼고 미니멀한 진주 귀걸이가 목선을 따라 은은하게 빛났다. 발끝에는 섬세한 스트랩 샌들이 그녀의 긴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머리칼과 블라우스가 살랑거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재훈은 뒤따라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굵고 단단했지만 그 온기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그는 바다 내음이 배인 푸른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짙은 갈색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하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다. 하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 길이 옳은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만큼 널 놓치고 싶지도 않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자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 순간 멀리서 수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아빠. 하린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수진이 해변가를 달려와 그들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불타올랐고 입가에는 단단한 결의가 맺혀 있었다. 우리 가족은 이미 충분히 깨졌어. 하지만 우리 셋은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너희 둘, 이대로 포기하지 마. 수진의 말에 하린과 이재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히 바닷가 별장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며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하린의 휴대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가 모르는 진실이 아직 남아있어? 준비됐니? 하린의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눈앞에 펼쳐진 사랑과 배신, 용서와 비밀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이제 막 시작된 미로 속으로 들어섰다.